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피플 92번째를 맞이하는 오늘의 스테이지 지금 출발합니다. 와쿠와쿠. 오늘도 마을에 와쿠와쿠하게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찌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스포인데 뭐 어차피 제목이 다 나갔으니까요. 예, 와쿠와쿠 7인데요. 잠시 후 해야기로 하고요. 오늘 되게 빠른데요. 와쿠와쿠 쓰르죠. 네. 두근거림을 떠올리는 거야. 뭐 제목에 찍혀 있으니까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렇지. 요즘 방송 트렌드가 또 이렇기도 해요. 그냥 뭐 다 적혀 있는데 굳이 뭐 옛날처럼 뭐 우리가 좀 약간 레거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올드한 레거시. 그 80년대 TV처럼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거 하나요? 순간이동. 얍. 하나, 둘, 셋. 내가 사라져 올게 네. 이거요. 예. 그거 너무 좀 옛날 거 아니냐? 현장으로 가시죠. 하나, 둘, 셋. 오늘도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CHRP와 함께 떠나는 본격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레트로피플은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취자 탐험꾼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거름삼아 꾸준히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채널 라디오 피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며 애플 스포티파이와 같은 팟캐스트 서비스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레트로 유니버스 전용 채널인 CHRP_플레이에서는 탐험을 떠났던 게임들의 플레이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트로피플에서는 여러분들의 소감과 사연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CHRP_플레이 또는 CHRP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면 잊지 않고 모두 챙기고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꼭 방문해주세요. 어느덧 10살을 맞이한 레트로피플 청취자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한 탐험이 계속 이어집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해주세요. 레트로피플입니다. 자, 오늘 작품은 와쿠와쿠 7 되겠습니다. 간단한 게임 소개 AI 언니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인 와쿠와쿠 7은 1996년 선소프트에서 제작한 대전 격투 게임으로 특유의 개성과 밝고 코믹한 에너지를 담아낸 독특한 작품입니다. 플레이어는 와쿠와쿠 볼이라 불리는 신비한 구슬을 두고 경쟁하게 되며 각 캐릭터마다 전용 스토리와 전용 엔딩을 갖고 있어 짧지만 완성도 있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디폴트 7인의 대전 전용 2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며 동시대 격투 게임들과 비교하면 작은 라인업에 속하는 편이지만 한 명 한 명이 만화 같은 개성과 과장된 연출로 무장하고 있어서 캐릭터의 부족함을 상쇄시키면서도 독창적인 매력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전투 시스템, 필살기와 초필살기, 그리고 화면 전체를 휩쓸어버리는 하이퍼 기술까지 대전 격투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화끈한 손맛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작품 특유의 패러디 요소와 만화적 연출, 그리고 유머 감각이 더해져 대전 격투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도 가벼운 분위기로 즐기기 좋다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이식된 기종은 네오지오, 세가 세턴, 플레이스테이션 2, 닌텐도 위, 플스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등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게임 소개 듣고 오셨습니다. 96년 11월에 발매했던 작품 와쿠와쿠 7입니다. 격투 액션 참 오랜만이죠,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예, 꽤 격투 액션을 뭐 회차가 듬성듬성 나가서 이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격투 액션을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듬성듬성하게 한 상황이긴 해요. 아마 요 직전이 용호권 아니었습니까? 저 용호권 2인가? 그럴 거예요. 네, 용호권 2인가로 기억을 해서 그거 이외에는 좀 오랜만인데 아무튼 지간에 오늘은 또 와쿠와쿠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이 게임을 경험해봤던 이야기들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에서 발견하는 와쿠와쿠입니다. 탐험꾼들이 이 게임을 발견했던 시대에서의 이야기들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지 씨부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이 게임을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거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실제로 해본 거는 스위치 2 에디션으로 무려 일본 스토어에서 사서 이번에 해봤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내가 2회차를 한다고 해서 니들 덕분에 개고생을 해가지고 일본 스토어에 충전까지 해가지고 이 게임을 사서 플레이했다 이놈들아.
요 말을 장황하게 한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8,800원이었나요? 요 게임 880엔이었으니까. 예. 네, 8,800원 정도죠. 야, 게임 가격도 참 그 당시 문방구 CD 가격 얼추 비스무리한데. 그니까요. 근데 저 정도면 조금 비싼 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긴 해요. 어. 예, 이게 또 그게 제대로 이식했다기보다는 사실 복각판에 갖고 그냥 떨렁 넣어주고 사실 효과 좀 있나요? 뭐 저기 뭐 라인 효과 이런 거 좀 있겠죠. 뭐 이렇게 뭐 브라운관 효과 이런 거 좀 뭐 업스케일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옵션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복각판으로 한 이제 저기 1000엔 이하로 발매되는 것들은 다 거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뭐 거기에서 좀 더 진짜 신경 써줬다? 온라인 매치 정도 되는 거? 근데 그것도 온라인 매치 타이틀을 내고 나오잖아요. 킹오파 97 같은 경우는 그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지금 나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온라인 매치 버전으로 또 새로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참 우려먹을 대로 잘 우려먹는 거다. 그게 생각보다 인기가 있어서 그럴걸요? 킹오파 같이 온라인 지원하는 것들. 킹오파는 거의 뭐 중국의 민속놀이에요. 그쵸, 그쵸. 중국에서 엄청 떴더라고요. 그게 중국의 거의 국보게임 수준이라서. 그리고 그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케인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케인 씨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버전이 97이었나요? 98 아니었어요? 98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98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들이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원래 그 오로치사가 편에서 나왔던 킹오파가 진짜 장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욕은 좀 먹은 게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어요. 근본적으로 잘 만들었죠. 네, 근본적으로 게임이 잘 만들어졌어요. 와카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킹오파 얘기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카르마 씨는 이 게임을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방송 주제 제가 던진 거긴 하잖아요. 네. 저는 이 게임 참 재밌게 여러 개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약간 격투 게임의 4대장 정도가 있었습니다. 격투 게임 4대장.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픽은 아니었는데 그럼 동네에 뭐가 있었냐? 뭐 킹오파, 철권 있었고 그 다음에 의외로 동물 철권이 있었고요. 블러디로. 그리고 하나가 이 와쿠와쿠였어요. 야, 이 픽이 좀 신기하네. 근데 이게 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요게 이제 그 로치 씨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던 그 조그마한 오락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저희 동네는. 보통은 킹오파를 많이 넣을 텐데 이게 엄청 많이 깔린 거 보고 그래서 동네에서 좀 하는 유저가 좀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즐겁게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 게임을 제가 왜 좋아하는지 좀 지금 아까 로치 씨 얘기하면서 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 게임을 할 당시 때 그 텔레비전에서 애니메이션 중에 검용전설 야이바라고 예, 들어봤어요. 예,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 이 게임 자체 스토리도 그런데 구슬을 모아요. 근데 이제 7개의 구슬을 모아서 뭔가 하는 그런 쪽의 스토리 배경이 이 게임에 깔려져 있는데 유사하게도 검용전설 야이바에서 나오는 그 후반부 가면은 거기서도 구슬을 모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용신구슬이라고 하는 뭐 그 모으는 게 있는데 그쵸. 마침 색깔이 비스무리했어요. 그쵸. 그래서 좀 더 빠져든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캐릭터도 좀 약간 열혈 쪽인데 여기 또 그 와쿠와쿠 세븐에 물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약간 그 킹오파 하면 쿄가 떠오르듯이 그 스타 캐릭터가 약간 좀 그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열혈 캐릭터를 많이 따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하게 즐기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좀 캐릭터들이 개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잘 녹아든다? 어디서 좀 많이 익숙한 맛이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긴. 다른데 뭐가 익숙해? 그러니까요. 저도 어쨌든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는 봤습니다. 오락실에서 봤던 게임이고 그때 당시에 이 게임을 보면서 꽤 신선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쨌든 그 MVS 계열로 나왔다 보니까 네오지오 기판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SNK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선소프트라네? 근데 선소프트는 제 기억상 선소프트가 예전에 저희가 회차에서 다뤘던 작품이었는데 월드 히어로즈의 슈퍼 패미컴 컨버팅을 했던 회사가 선소프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가요? 예, 선소프트가 이식을 했었어요. 93년 8월에 이때 이제 발매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월드 히어로즈 이식판 때문에 선소프트를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 게임들을 좀 제작을 해왔던 회사이긴 해요. 알고 보니까 격투 액션도 몇 개 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얘네가 이런 것도 만들어?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던 그 회사를 알고 나서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이제 외형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때 당시에 시장 안에서 특색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때 당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작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쵸. 격투 게임의 황금기였죠. 그렇죠. 캡콤하고 SNK라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었거든요. 정말 매니악한 걸로 승부를 하든지 아니면 두 회사에서 못할 것들 하나 내놔야 되는 분위기인데 와쿠와쿠는 그 지점을 그나마 잘 건드려서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왜냐면 제가 이 두 회사 걸 빼면은 지금 기억하는 건 이 와쿠와쿠나 이제 아틀라스에서 나왔던 호요스R6 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파이터즈 히스토리 같은 게임들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보면 뭐 타락전사? 이게 이제 샤이코에서 나왔던 격투 게임인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샤이코가 격투 게임도 만들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런 몇 개의 매니악한 게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대한 두 산봉우리의 사이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이 방송 주제하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좀 생각했을 때는 아 그나마 참 개성이 있네 라는 느낌으로 좀 하고 그러니까 치부를 했던 게임으로 기억해요. 실제적으로 플레이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해보긴 해봤죠, 많이. 어느 정도는 해봤죠. 하지만 깊게 파는 게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시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와쿠와쿠 세븐입니다. 자, 진행자들이 이 게임의 시각적인 부분을 요리 보고 저리 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 그래픽적인 걸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꽤 잘 만들었습니다. 그쵸. 예, 부드럽고 이때 당시에 이 정도의 프레임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래픽을 구현했단 말이야.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두 회사보다 낫다는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었어요. 좀 더 리얼하다는 느낌도 좀 드는 정도로 애니메이션의 품질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그 그러니까 그 리얼한 것도 리얼한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딱 그리고 되게 딱 명쾌하고 빠르게 잘 나오거든요. 사실 킹 오브를 제가 건든 게 97부터인데 네. 96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도수로 따졌을 때 아무래도 96이랑 좀 비교하게 되면 96도 조금 묵직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겁다라기보다 좀 둔한? 근데 이거는 그에 비해서 되게 좀 스피드하고 그래도 좀 빠르게 나가고 근데 이게 되게 막 그냥 단순히 톡톡 나간다기보다는 좀 호쾌하게 잘 나가는 그런 거를 잘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게임을 직접 그 시대에 해본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앞뒤로 나갔던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파제로라든지 아니면 뭐 킹오브 그나마 요즘 좀 살아있는 뭐 블레이블루나 뭐 길티기어 이런 것도 한번 봤거든요. 요 앞뒤로 나온 시리즈들이라. 근데 생각보다 요 비슷한 시대에 나왔던 작품들은 생각보다 좀 어둡고 좀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이 게임 자체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원색을 좀 많이 쓴 게임 같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임들을 좀 생각해보면 가장 인기 있었던 거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여름쯤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96이 가동할 시기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2편이 가동됐던 상황입니다. 버파 3 그리고 철권 2 요게 이제 요 무렵이에요. 철권 이제 3도 나올 때가 될 상황이긴 하지만 사무라이 쇼다운 4도 요때 무렵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맨 드 스트리트 파이터도 요 무렵에 나왔습니다. 제로 2를 제외하고는 좀 간격차가 그렇게 한 분기 정도 안에 다 나온 셈이라서 이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던 건 아니지만 이 게임들 당시 나왔던 게임들을 보면은 원색의 느낌보다는 약간 농도를 옅게 만든 색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스텔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보라색이면 연보라를 쓴다든지 짙지만 그래도 약간 옅은 느낌이 드는 파랑이라든지 쨍한 느낌의 그래픽은 아니거든요. 사실 96만 생각해 보셔도 원색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약간 좀 연한 느낌으로 좀 표현한 느낌인데 이 게임은 원색적인 느낌으로 빡 찔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 킹오파 같은 거 필살기 쓰면은 여기도 좀 깜빡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생각하고 봐도 훨씬 화려하더라고요. 요거에서 전 떠오른 게 뭐냐면 요게 96년도 게임이잖아요. 네. 97년도 말쯤 되면 포켓몬스터 발작 사건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있어요. 폴리곤 네. 발작. 이제 그때쯤 넘어가면 이제 그런
그 대비 효과를 주는 게 조금 덜 해져요. 없어지는 건 맞아요. 아닌데 네.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작품이다 보니까 요렇게 좀 확실히 강하게도 가는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방영했던 포켓몬에서 그 첫 회인가요? 몇 회차 그게 있을 거예요. 폴리곤 나오는 회차거든요. 그게 뭐 근데 전내전사 폴리곤 네,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빠짝한 게 이제 발작을 일으킬 만한 수준으로 이제 번져가지고 그런 사단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거의 뭐 폐기가 되었던 회차가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까지는 뭐 그런 제약이 없었던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이 게임의 기획자이자 프로듀서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당대 이때 회사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게임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여기에 내가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된다? 그럼 뭘 걸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뜩하게 뭐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일단 그래픽적으로 뭔가 우리가 괜찮다, 강점이 있다. 그러면 일단 색감부터가 쟤네들 게임이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색감적인 느낌에서도 좀 차별점이 있고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원색을 쓴다는 게 좀 무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이제 좋은 것도 아니고 이 개발 환경에서 봐서도 좀 마이너스적인 요점들이 좀 있는 배색의 원리인데 이거를 이제 전면에 내서 했었다는 정도는 대담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요소라고는 생각을 해요. 흥행 결과와는 상관없이. 표현이랑 좀 의미랑 관계 없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쨍하게 했을까라는 느낌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에서 좀 살아나오면서 한편은 그 되게 자극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딱 맛이 슴슴한 그런 것보다는 짜자장 하면서 그냥 임팩트 있게 때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기에 더해서 언급드렸던 이 부드러운 캐릭터들의 스프라이트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굳이 이 게임의 스프라이트의 느낌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후에 나왔던 스트리트 파이터 3라든지 네네. 아랑이죠. 마크 오브 더 울프스 정도의 그래픽적인 부드러움의 스프라이트의 느낌을 전 이 게임에서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정도까지 부드럽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죠. 그쵸. 게임 그래픽 치고는. 그래서 어찌 보면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또 묵직함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략적인 차원이었다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색감으로 만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드럽게 하는 그 조작감에 색을 오히려 쨍하게 넣어가지고 두 마리를 좀 그렇게 각각 잡아버린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색은 참 많이 쓴 게임이에요. 뭐 킹오파도 그렇지만 사실상 그 A 버튼이냐 B 버튼이냐에 따라서 캐릭터 색깔이 달라지는데 네. 얘네가 총 몇 종류가 있었는지는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그 캐릭터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캐릭터 색깔이 많이 색깔놀이가 됐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미리 했던 게 뭐 대표적으로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거의 저기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때 들어서면은 그 버튼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길게 누르냐 뭐 하느냐에 따라서도 색감이 달라서 한 캐릭터당 8개 정도 색깔이 됐다? 뭐 이럴 거예요. 아무튼 다양하게 좀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또 가지고 와서 표현을 좀 해줬다. 근데 또 색깔을 이제 수합한 거 치고는 꽤 괜찮았어요. 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색이 아니더라도. 이 게임에서 좀 그 색깔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그 흉흉한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그 메가맨 X4 시리즈에서 보면은 블랙 제로라고 있어요. 네. 그 검은색 그 이제 캐릭터가 검은색이 되면 세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여기서도 검은색이 있었거든요. 그 전 캐릭터들이 다. 근데 그러면은 막 세진다고 하면서 애들이 무조건 그걸로만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미치니오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던. 약간 예전부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X4의 제로가 맞아요. 왜냐면 메가맨 X 시리즈에서 4랑 5에 둘 다 그 검은 색깔 제로가 나오는데 성능적으로는 솔직히 5에서는 업이 되는 게 맞는데 4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된다고 세지는 건 아니에요. 색깔놀인데 그때 그래도 뭔가 이제 그런 거죠. 전쟁 이게 PVP야. 내가 쟤랑 싸워. 근데 뭐라도 기선제압하려면 좀 사람들이 그걸 많이 했었다.
실제로 미치니오리는 성능이라도 차라리 세기는 세요. 그니까요. 속도나 그런 거 있는데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도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나 이거를 못하면은 너 이 게임 제대로 할 줄 몰라 이런 쪽의 동네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요거 기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패러디가 많이 된 기획이잖아요. 아, 많이 됐죠. 뭐 드래곤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 저는 보면서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주인공 중에 이제 여주인공이 아리나였던가요? 이 친구 보면서 맞아요. 들은 생각이 이게 되게 대운동의 시리즈 실어온 물론 그 조사하다 보니까 대운동회가 더 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선진적이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때 보면은 그림체들이 다 고만고만했죠. 요 느낌에서 보면은 뭐 슬레이어즈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저 동물이었다가요? 마루룽이었다가요? 저 친구가 그거잖아요. 토토로. 아, 그 초록 색깔에. 예. 예. 보라색 아닌가요? 초록색. 제가 초록색이라고 얘기한 건 이 캐릭터들이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구슬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초록색이어서 그걸로 좀 생각했고, 원형 그 캐릭터가 보라색은 맞는데, 전 솔직히 이 캐릭터가 제가 로치 씨한테도 이게 처음에 보여줬을 때, 이게 토토로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공감을 못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유저들 사이에서도 그때 토토로라고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 자체 디자인도 비스무리하긴 한데 얘네가 좀 야같다고 느껴지는 게 이 캐릭터 등 뒤에 웬 여자애가 또 매달려 있어요. 근데 토토로가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두 자매가 왜 그 토토로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스토리 이제 관련된 캐릭터의 느낌 이제 스토리까지 이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게임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는 와쿠와쿠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야 이건 누가 봐도 토토로를 따라한 거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좀 누구나 다 이거를 그냥 본명보단 토토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를 최근에 본 입장에서 그 포켓몬 중에 3세대의 노공룡이라고 있거든요. 얘랑 색감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후세대에 나온 거잖아요. 사실 이 게임 나오고 난 다음 나온 거니까. 당연히 그걸 노리고 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그 2026년에 제대로 본 사람으로서 이걸 처음 보니까 그거랑 비슷한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 게임을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뭔 게임인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그 준비하면서 다시 좀 해보면서 보니까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는 드래곤볼 패러디고 캐릭터들도 그냥 뭐 대놓고 토토로니 뭐니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열혈문 캐릭터들 막 이런 거에서 기아 빡 주고 막 이렇게 좀 힘주는 막 캐릭터 이런 것들 갖고 오고 선소프트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을 약간 좀 변형해서 나오던지 결국 발매는 안 됐습니다만 이 이후에 신와쿠와쿠라는 속편 기획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 뭐 스토리 뭐 디자인 이제 스케치 공개가 됐던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갤럭시 파이트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나왔던 캐릭터들도 뭐 수록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당대에 좀 있었던 캐릭터들에서 인기 있는 부분 스타성이 있던 부분에 요소들을 잘 뽑아서 여기에 녹여냈다. 뭐 어떤 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진짜 대놓고 토토로 같은 느낌이라서 보면서 제일 도드라지기도 했고 걔가 또 생각보다 이 게임은 좀 등치 있는 애들이 좀 센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보면 게임을 해보면 묵직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는 그 토토로 캐릭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아니면 보통 여성 캐릭터 여자 주인공 격의 캐릭터나 아니면 남자 주인공 캐릭터 그 정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비등비등하게 좀 나오는데 덩치 있는 애들이 가장 셀렉션이 높은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딱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살려주긴 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단일 데미지는 좀 약한데 스피드하게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했고 솔직히 대운동에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친구가 되게 보면 주로 발을 쓰거든요. 네네. 주먹 손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좀 부각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토도 좀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찍어 누를 때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실제로 써보면 느낌이 되게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 조작감에서도 많이 잘 느껴지게 하는. 그리고 게임 캐릭터적인 부분만도 보더라도 사실 저는 비교 대상이 자꾸 킹오파로 좀 나오긴 하는데 좀 뭐랄까 캐릭터성이 와쿠와쿠랑 좀 비교하면은 와쿠와쿠가 좀 독보적이라고 좀 많이 봤거든요. 특히 그 칼 쓰는 애가 있어요.
얘는 딱 봐도 아무리 봐도 엘프 아니면 마개나 뭐 그런 쪽 이게 외형족이잖아. 아, 슬래시 이 친구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토토로가 언급된 거부터가 문제인데 이 게임 캐릭터들이 보통은 이제 격겜 위주로 보면 물론 논외라기보다는 당장의 스트리트 파이터도 인외 캐릭터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인간형으로 많이 잡는단 말이죠. 근데 얘는 보면 아니 무슨 격겜이 그렇게 따졌을 때 탱크가 나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한 그런 게임이지 않나. 하긴요. 이게 특히 96년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선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그래픽을 어디서 봤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아케이드 중에서는 제가 떠오르는 건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섹시 퍼로디우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아, 그 슈팅 게임이고. 예, 그 문어 나오고 그 종이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그런 거 타고 졸라맨 같은 게 타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좀 색감상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제가 요 정도 그래픽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 당시 아케이드랑은 조금 다르고 나중에 게임보이 어드밴스쯤 가서 나오는 그 격투 게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생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에뮬 버전이긴 한데 그런 걸 좀 많이 했어가지고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나온 뭐 애니메이션 게임들 있잖아요. 뭐 디지몬이나 뭐 금색의 가슈벨, 우에키의 법칙 이런 거랑 좀 색감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조금 다른 시점에서 이 게임을 얘기를 해보면 이게 한참 이제 가동이 되고 또 가정용으로 나올 때가 플스 세턴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세턴으로 이식이 됐었는데 이게 원래 한글화가 돼서 나오려고 했던 작품이긴 했어요. 세가 세턴으로. 그래서 두근두근 세븐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글명이 두근두근 세븐으로 이제 발매를 하려고 했었고 이거 이제 스펙을 들었을 때 광고 나왔던 것도 제가 게임 잡지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그때 당시에는 좀 드물게 그 음성까지 로컬라이징을 해서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아마 우영 시스템에서 그때 발매를 한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고 그걸 이제 테스트룸 같은 걸로 이제 뭐 리뷰나 이런 것들 좀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이제 반응이 많이 안 좋고 퀄리티가 많이 안 좋아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엎어졌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발매까지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세턴판으로 나왔던 것도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턴으로 이제 확장 랭팩을 이용해서 이식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턴판은 보면서 조금 갸우뚱거렸던 게 이게 색감이 좀 다릅니다. 세턴판 색감이 열화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아케이드판하고 비교해보면 그 특유의 파스텔 톤에서 오는 쨍함이 아니라 색감이 약간 뭉개져서 쨍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거 색깔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성이나 이런 것도 약간 열화가 있었고요. 어쨌든 그 용량상에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완벽 이식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웠어요. 원래 그때 당시 이제 롬팩을 합쳐서 이식을 했으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그걸로는 다 채우기가 좀 어려웠던 상태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게 그 해에 여기 발매한 그 해 말에 이 롬팩이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이게 1메가인가 2메가 롬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4메가 램팩이라는 게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뭐 던전 앤 드래곤즈 컬렉션 같은 이식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것들은 거의 완벽 이식에 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용량이 모자랐다고 하면 그냥 좀 나중에 4메가 램팩 써서 좀 더 용량 확보해서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색감이 좀 별로였어요. 세턴판은 사실. 저도 지금 유튜브 에디션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음영이 좀 덜 지긴 했네요. 음영도 덜 지고 색감 자체가 조잡해지긴 했네요. 말 그대로 좀 많이 열화된 느낌이에요. 이게 이식을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치 그 예전에 아람자스 3가 세턴으로 이식이 됐을 때 그때 롬팩 안 쓰고 이식했거든요. 뭐 그래픽적인 건 문제 없었지만 로딩 같은 거나 이런 게 좀 길어져서 사실 제 시대 때 인식들은 뭐냐면 플스는 3D에 최적화고 세턴은 2D에 최적화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왜냐면 이제 그 전에 킹오파 95, 96 같은 것들 막 이식된 걸 보면 꽤 잘 이식했거든요. 거의 오락실에 근접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저거를 플레이해본 적이 없으니까 세턴판 번을 세턴판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지 했는데 좀 많이 열악한데요. 그때 당시 이제 나와 있던 롬팩의 용량으로는 요걸 다 담아내긴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게 중론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후에 나왔던 4메가 롬팩을 썼으면 그래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었던.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을 좀 기억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들이 조금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시스템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특징점을 좀 꼽아보면은 뭐 가드 불능기가 있었던 거, 도키도키 어택에서 이게 촛불살기였죠. 그 다음에 뭐 7단계 기계이지, 그리고 뭐 슈퍼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격투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진지하게 막 이런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을 팔 정도의 매니악한 유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부담 없이 가볍게 하긴 좋았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임들이 어느 정도 팬덤을 형성해 가고 있었고 시스템적으로 뭔가가 쌓여가는 시대다 보니까 벌써 킹 오브 파만 해도 이 두 버전이 쌓여 있고 거기서 이제 그래픽까지 한번 갈아엎으면서 뭔가 시스템이 더 변해버렸고, 멀리 갈 거 있습니까? 교가 장풍 쏘다 갑자기 주먹으로 불 쏘고 이걸로 바뀌어버렸는데 96에서 그쵸. 이게 뭐야 이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장풍 쏘던 교 어디 가고 갑자기 막 주먹질하는 거 나왔어. 주먹질하는 3단길이라고 앉아있고 막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이게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스토리는 나름이 있었지만. 네, 그렇죠. 이제 와서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게임은 그거보다는 이제 초대작이기도 하고 좀 가끔 가다가 일종의 환기 차원에서 하긴 좋았다. 왜냐면은 당시의 사정을 보면 점점 캐릭터가 많아지고 점점 구성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캐릭터도 예전 스트리트 파이터 2 보듯이 8명. 7명, 8명. 여기는 7명이죠. 네, 7명. 플레이어블 캐릭터. 네, 플레이어블 캐릭터 기준으로 뭐 하고, 뭐, 그다음 대전으로 하면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간결하다. 심플해. 그리고 캐릭터마다 특장점도 좀 있어 보여. 하긴요. 그리고 요 중에 뭐 T세나 뭐 경찰 로봇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개성적이기도 해가지고. 차라리 독창적인 로스트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았다. 오히려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또 틈새의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생각도 들었죠. 처음에 이제 동전도구 처음 시작했을 때 에게? 7명밖에 없다고? 아무래도 격겜에는 그게 좀 있죠. 그쵸. 뭐 당대에 철권 많이 했던 입장, 철권은 뭐 벌써 뭐 20명 가까이가 되고 앉아있고, 킹오파도 거의 뭐 20명 되고 있고, 로스터가 스파마에도 거의 10몇 명 되고 있고 막 이런데 7명? 야, 이 스파2 때 이후에 이런 감정 처음인데? 라는 느낌을 했으니까. 아니면 뭐 아랑전설 3 때 이런 느낌 좀 경험해본 느낌? 한 10명 남짓이니까? 이랬다가 이제 나오니까 오히려 좀 몰입하기는 쉬웠다? 라이트한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파면 팔수록 좀 매니악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요즘 격투 게임들의 숙제인 인부는 쉽게, 실력을 쌓는 과정은 어렵게라는 공식으로 보면 꽤 구성은 괜찮아 라는 느낌으로는 볼 수 있는 게임 같아요. 이 게임의 그런 게임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는 아쉽게도 이 게임은 비운의 걸작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기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당대 킹오파랑 스파랑 붙어서 한 주먹거리 하기 쉽지 않은데 그 두 게임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왕자를 차지하는 라이벌이 등장하잖아요. 철권 대 버파가 있는데 야 요게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참 대지눈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쉽죠. 이 기술력으로 한 1, 2년만 앞당겨서 나왔으면 그래도 한 속편 정도는 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간히 하게 되는 게임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대로 저도 이 게임성 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살기도 되게 유니크한 편이 많았고. 그래서 시대만 좀 더 잘 타고 났으면은 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뭐 소울 칼리버, 뭐 길티 기어, 뭐 이런 애들이랑 좀 비슷하게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좀 아쉬웠던 작품이긴 합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을 보면 이 게임이 공교롭게 네오 지오는 당연히 발매를 하죠. 같은 MVS니까 이걸 이제 AES로 내오기는 쉬웠으니까 낼 수는 있는데, 네오지오 CD는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관점이니까 다른 문제인데, 이게 네오지오 CD판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오지오 CD판이 이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네오지오 CD를 철수한다고 결정을 해버린 상황이 또 발표가 되고 난 시점의 전후가 또 겹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노선을 튼 게 세가 세턴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쉽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간 타이밍이
안타깝다. 왜냐면 이제 당연히 네오지오 계열로 나왔으니까 그 네오지오 계열의 게임기로도 이식이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건데. 약간 유통사를 좀 잘못 만났다는 느낌도 있긴 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개발 기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오지오가 접근성이 좋았던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코베라 이런 데는 어쨌든 자사 중심으로 좀 제작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네오지오 같은 경우를 라이센스를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스트리트 후피나 이런 작품들도 했지만 그게 다 SNK 게임은 아니거든요. 뭐 데이터 이스트니 그렇죠. 뭐 비스콘이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던 뭐 선소프트니 그다음 뭐 ADK니 뭐 ADK는 좀 관계가 좀 더 돈독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 SNK가 아닌 회사들도 이 기판을 써서 만들었다 보면 좀 범용적으로 라이센스를 계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이커들에서 갖고 오는 느낌들이 또 각자의 매력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네오지오 특유의 박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게임은 이제 박력의 관점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타격기의 호쾌함은 꽤 있던 편인 것 같아요. 카르마 씨가 얘기했던 대로 당대의 격투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묵직함의 베이스를 두는 느낌이라서 한 번 칠 때 팍 들어가는 느낌이라든지 타격이 팍 들어갔다는 관점이면 이거는 이제 탁탁 때린다는 느낌. 그게 또 스피디하게 좀 이루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때렸을 때 잘 맞았네 라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니까 직관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딱 하나만 해보긴 했거든요. 그 라이라는 그 주인공 친구를 해봤는데 다른 기술을 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대쉬 발차기 요거 하나로 한 스테이지 5인가 6인가 여기까지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편한 점이 없진 않은데 이제 대신에 좀 디테일한 기술들을 쓰기가 어려워서 좀 제 스스로 한계는 좀 있어서 여기까지밖에 플레이를 못하긴 했는데 확실히 호쾌한 맛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로치 씨가 격게임을 많이 안 해본 것도 있고 이 게임을 너무 늦게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격게임적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이 커맨드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웃긴 게 얘는 게임의 좀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커맨드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게임 맞아요. 캐릭터 선택할 때 다 나와 있어요. 맞죠. 캐릭터 1P로 하는 기준에서는 캐릭터가 왼쪽에 나열되고 커맨드 리스트가 우측에 나열이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쉽죠. 요런 느낌 알았어. 이제 학습이 빨리 되죠. 다른 게임들 좀 해봤으면. 물론 이게 한글판이 안 돼 있었고 그 시절에 그걸 보고 누가 했겠냐는 그런 뭔 기술인지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커맨드 보면 대충 알죠. 격게 근데 그건 있었어요. 격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내가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그냥 CPU 하나 세워놓고 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트레이닝 모드가 없으니까. 모르죠. 트레이닝 모드 아니 아케이드에서 트레이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트레이닝이 없죠. 그래서 사실 오락실이나 그런 데서도 커맨드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일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캐릭터 선택할 때 커맨드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잘 안 나가가지고. 진짜 우리 때 커맨드를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 오락실 세대들은 앞에 그 진짜 좀 신경 써주는 사람들은 그 오락실 모니터 앞에 띠지 있어요. 띠지. 맞아요. 그 공식으로 나오는 띠지가 있어요. 철권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 띠지 있어요. 각 격투 메이커들이 그 캐릭터하고 요만큼 이제 센치로 얼마 안 돼. 거의 30cm보다 조금 이제 오락실 그 화면 두꺼운데 화면에 맞게 해서 그 띠지에 진짜 오밀조밀하게 붙어가지고 커맨드 한 3-4개 딱 이렇게 그쵸. 따다다다닥 붙어있는 막 그런 커맨드도 있어요. 그거 봐야 대충 알거든요. 요런 느낌이. 아니면 이제 학습의 효과죠. 파동권 커맨드가 먹히냐. 승용권 커맨드가 먹히냐. 안 먹혀? 그러면 모으기 캐릭터냐. 가일이나 바이슨 같은 애들이냐. 뭐 이런 아니 연탄 애들이냐. 요 3다선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정말로 이거 임상 실험을 거기서 다 그렇죠. 해놨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이제 용어권까지 좀 확장해서 좀 뭔가 복합기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잘하는 형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다가 뒤에 베껴 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좀 더 최신 문물을 접하면 이제 게임 잡지를 뒤져보는 방법은 있었겠죠.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최신이다 PC 통신을 이용했어야죠. 커맨드 리스트 방법 이런 그래서 거지. 그게 무슨 한 문파의 비기 마냥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점수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렇죠. 구전으로 되던가 그렇죠. 뭐 이제 근데 얘는 그거를 뚫어줬어.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참 게이머들한테 친절한 부분이 꽤 있었다. 확실히 초대작이고 대중들한테 각인되는 시점이고 그 당시에 포화 시장이었던 격투 게임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해요. 했는데 네. 하필이면 그렇지. 그 중요하다. 아쉽죠. 했는데 너무 아쉽다. 정말로
사실 할 말은 되게 많거든요. 캐릭터성도 보세요. 무슨, 로봇, 안드로이드, 메이드가 한 캐릭터에 다 있다니까? 미소년데? 오히려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캐릭터 디자인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이런 캐릭터 트렌드로 봤을 때 오히려 요즘 시대에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서브컬처라는 관점의 캐릭터성이 정말 잘 담겨 있는 그렇죠, 디자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가 못생기지도 않았어. 아, 잘 그럼요,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정해요. 그 파이터즈 스토리나 이런 게임 보면 쟤는 개성이 뚜렷해. 막 이런 느낌인데 되게 미형적으로도 잘 만들고 지금 시대 컬처 문화를 놓고 봐도 꽤 매칭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한편으로 좀 후에 나오면은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참 생각 많아지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한 줄 평, 내가 생각하는 와쿠와쿠 7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약하면은 지금 말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붐업이 나서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신 와쿠와쿠 계획이 있었다. 만들어 볼 법하지 않을까? 펀딩을 받아서라도 그때 당시에 개발진이 모일 수 있다면 물론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죠. 벌써 거의 30년 된 게임인데 이게 거의. 그래도 괜찮을 법한데 왜냐면 요즘 복각이고 뭐고 막 뭘 수정해서 나오잖아. 나오는 게 그쵸, 많잖아요. 뭐 판권 이런 문제만 없으면은 네, 그래서 그리고 괜찮은데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은 들죠. 요즘에 인디 쪽 그런 툴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럼요. 잘 만든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너무 고사양만 욕심내지 않는다면 저는 뭐 충분히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때 원작 감성을 얼마나 잘 살리면서 이제 요즘 시대의 격투 트렌드를 조금 잘 섞어주냐?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잘 섞어주냐? 어차피 이 게임 자체가 그냥 패러디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이 게임을 보면 약간 잡탕밥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특밥 먹는 느낌이에요, 메뉴가. 근데 맛있거든요. 네,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또 먹고 싶거든. 딱 그런 대전 격투 게임이었다. 많이 안 해봤지만 그렇지. 계속 돌이켜보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스트리트 파이터 오래 하니까 좀 질리는데 철권 오래 하니까 질리는데 이거 버퍼 질리는데 뭐 없나? 약간 너무 그치 와쿠와쿠 있었지? 약간 너무 진지한 캐릭터들 너무 오래 봤거든요. 그렇지. 좀 머리 식힐 겸 좀 가벼운 거 와쿠와쿠 있었지? 자연스럽게 연관 검색 되거든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한 줄 평으로 그렇습니다. 넌 아직도 내 가슴에 두근두근거리고 있어. 멘트 죽인다. 그러니까 와쿠와쿠다. 너는 그래도 내 심장을 7번 두들겼다. 야 오늘 굉장히 시적인데. 카르마 씨의 멘트가 오늘 1피리지한 느낌으로. 막판 남았는데 저렇게 싸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빨리 하셨어야죠. 왜 가만히 계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런 관점. 그럼 저부터 하면 되죠? 이랬을 네. 거면서. 그런 관점이면 제가 로치 씨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관점에서 어쨌든 뭐 돈 주고 사셨다니까.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있지 않을까? 사 먹어도 괜찮다. 네. 사 먹어들 모셔라. 맛있긴 합니다. 저는 뭐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그리고 복각판이 생각보다 반응성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았어요. 스위치판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구매 기회가 있으시면 하는 건 뭐 추천드립니다. 가끔 하면 괜찮아요. 좋아요 좀 눌러줘요. 구독도 한번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레트로 피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CHRP _ 플레이래요. 와커커 하시는 김에 저희도 한번 와커커 해주세요.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자, 오늘 와커쿠로 알아봤던 스테이지입니다. 두근두근했어요. 저희가 항상 도끼도끼만 했잖아요. 오늘은 와커커네요. 분량상 저희가 앞전에 아주 그냥 가열차게 떠들다 보니까 요게 굉장히 좁기도 됐는데 진짜 간만에 쫄깃하게 방송했네요. 아니야 와쿠와쿠. 그렇죠. 두근두근하게 방송했습니다. 근데 나는 두근두근하면은 나의 대명사는 10월인데. 참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야. 김액기. 그러니까 이게 도끼도끼가 이기는 와쿠와쿠라고. 그렇죠. 사실 이제 뭔가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겼다. 그렇죠. 아버지 바지 적삼 다 적시시고. 수학한 놈! 참. 수학한 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따라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정말 멘트 수학하네요, 저 사람. 쫓기듯이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없는 시간에 분량은 나름 알차게 뽑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효율성을 극대화한 게임. 효율성 극대화한 회차. 와쿠와쿠가 한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타임어택을 방송에서도 하네. 그러니까요. 여러분을 와쿠와쿠한 게임은 뭐였나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지네. 여러분들의 와쿠와쿠 했던 게임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CHRP _ 플레이 커뮤니티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차 때 여러분들께 또 찬찬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10명밖에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점차 오실 거라고 볼까. 11명이었나? 뭐 좀 늘긴 늘어요, 이상하게. 어쨌든 어디선가 흩어져 있는 레트로 탐험꾼들이 한데
어셈블을 하실 그날까지 저희는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이미 나왔겠지만은 그 카르마 씨의 킹오파 97 플레이가 나갔을 거고 아마 요 방송 무렵 때는 또 타이밍 맞춰서 아니면 전이든 후든 와카코 세븐을 좀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살며시 제안과 협박을 동시에 들이대는 그런 멘트를 던지면서 오늘의 시간 오늘 탐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 피플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CHRP